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고려인 남성이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려던 순간 우즈베키스탄 공항에서 갑자기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무역 서류가 국가기밀로 조작된 순간 할머니의 한글 일기장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단 5분 후 한국 여권 한 장의 위력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도현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로 할머니가 남기신 한글 일기장을 따라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까지의 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타국에서 겪은 차별과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조국을 찾아가는 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저는 남들과 달랐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저를 조선놈이라 부르며 따돌렸습니다. 쉬는 시간에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왔을 때 교복이 찢어지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죠. 할머니는 말없이 제 상처를 닦아주셨어요. 할머니는 제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도현아, 내 피는 한국인의 피야. 절대 그걸 잊어서는 안 돼. 할머니의 말씀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는데 왜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냐며 비웃었죠. 타지키스탄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 그건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 모두의 현실이었습니다. 16살 때였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차갑고 쓸쓸했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한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할머니의 젊은 시절 필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던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밤새 할머니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일기장 속에는 제가 몰랐던 할머니의 삶이,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 자손들은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도현이만큼은 반드시 한국 땅을 밟게 해주리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로요. 제 피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언젠가는 진짜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죠. 그때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일기장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매일 밤 손때 묻은 페이지를 넘기며 할머니의 여정을 따라갔어요. 1937년 강제 이주 당시 할머니는 겨우 15살이었죠. 한 달이 넘는 기차 여행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어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우리는 짐짝처럼 기차에 실려 낯선 땅에 버려졌다. 몇몇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울 수조차 없었다. 어머니의 시신조차 제대로 묻어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일기장에 적힌 글귀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작은 거래로 시작했죠. 사업은 생각보다 잘 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한국 기업과 연결되었어요. 그들은 우즈베키스탄의 면화와 과일에 관심이 있었죠. 한국 바이어와의 첫 미팅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을 때 그들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한국어를 꺼내 써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죠. 당신처럼 한국어를 구사하는 고려인은 처음 만납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들의 말에 저는 할머니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이 이렇게 빛을 발할 줄 몰랐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문제도 시작됐어요. 현지 업체들은 고려인인 제가 한국 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죠. 조선놈이 우리 시장에 끼어들어 돈을 빼앗아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돌아오니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경고문이 놓여 있었죠. 외국인들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할머니의 용기가 필요했죠. 일기장 속 할머니의 약속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한국인이다. 언젠가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결심했어요.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진정한 조국으로 돌아가기로요. 할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무역이 안정되자 제 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가장 큰 무역회사 중 하나가 되었고 직원도 20명이 넘게 고용하게 됐어요. 아내 소피아와 아들 안토는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었죠. 안톤이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성공이 찾아올수록 할머니의 일기장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됐어요. 매일 밤 일기를 읽으며 우리 가족의 뿌리를 되새겼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비밀이 되었죠. 직원들에게도 당당히 밝혔습니다. 저는 고려인이고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요. 그러나 번영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고위 관료의 조카가 운영하던 경쟁 업체가 저를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고려인이라는 점을 약점으로 삼았죠. 뇌물을 요구하는 세무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사업장을 폐쇄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했더니 사무실 전체가 엉망진창이었죠. 국가보안국 요원들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었어요. 그들은 제게 세금 탈루와 불법 외화 거래 혐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 같은 조선인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 누가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닌가? 리더로 보이는 요원이 냉소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모든 거래가 합법적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금고를 강제로 열어 모든 서류와 계약서를 가져갔죠. 그 중에는 한국 기업과의 중요한 계약서도 있었어요. 직원들은 두려움에 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피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힘든 시간도 있었어. 하지만 버텨냈지. 이번에도 그럴 거야.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한국 국적 회복을 서둘러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미래가 없었죠. 결심이 섰어요. 내일 당장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기로요. 할머니의 꿈,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차를 누군가 미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대사관 입구에 도착해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죠. 면담 예약을 하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면담날, 저는 할머니의 일기장과 가족 관련 서류들을 모두 가방에 넣었어요. 영사를 만나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한 절차를 문의했죠. 영사는 친절했지만 그의 설명을 들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국적 회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입니다. 우선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해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증명서, 호적 등본,
또는 족보가 있으면 좋겠네요. 영사의 말에 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증거입니다. 할머니께서 연해주에서 강제이주 당하기 전의 기록이에요. 영사는 일기장을 넘겨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의미 있는 자료지만 법적 증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혹시 한국에 친척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고 있는 친척은 없었습니다. 모두 강제이주 과정에서 흩어졌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죠. 영사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증명,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최소 5년간의 체류 자격을 갖추면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절차가 얼마나 걸릴까요? 제 질문에 영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빨라야 2-3년, 길게는 5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대사관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2년이나 5년이나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사업은 이미 위태로웠고 정부의 감시는 날로 심해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소피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죠.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소피아의 물음에 저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수십 년 전 이국 땅에 버려진 할머니의 절망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를 느꼈죠. 우리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아들 안톤이 할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가족 역사를 추적하기 위해 노력했죠.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었어요.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국적 회복을 위한 준비를 계속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고급 등급을 받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도 하나씩 갖추어 나갔죠.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어요.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국적 회복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죠. 할머니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출국 준비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집과 사업체를 정리하고 필요한 짐만 챙겼어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안톤은 매일 한국 학교에 대해, 새로 사귈 친구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침내 출국하는 날이 왔어요.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던 그 순간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어요. 도현 씨, 잠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공손했지만 단호했죠. 별도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돌변했어요. 군 정보부 요원으로 보이는 장교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윤도현, 당신은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소피아가 비명을 질렀고 안톤은 제 다리에 매달렸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무슨 기밀을 유출했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교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당신의 한국 기업과의 무역 서류들입니다. 이 안에 우즈베키스탄 국가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은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스파이였군요.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일반 무역 서류입니다. 제가 어떻게 국가 기밀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한 군인이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소피아가 서류 가방을 붙잡고 항의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군인이 그것을 집어들었죠. 이건 뭐지? 한글로 된 암호문인가? 군인이 일기장을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할머니의 일기장입니다.
돌려주십시오. 처음으로 제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것은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신문실 안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저를 이미 유죄로 판단한 것 같았죠. 할머니의 일기장은 증거물이라는 명목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죄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들은 출국할 수 없습니다. 장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소피아와 안토는 옆방에서 대기 중이라고 했죠.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떤 국가 기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오해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해라고요? 한국과의 무역을 가장해 우리나라의 경제, 정보를 빼돌린 것이 오해입니까? 장교가 비웃듯 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냉정을 유지해야 했죠. 제게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게 해주세요. 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 말에 장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당신이 한국 국적을 얻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나요? 한국 정부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나설 것 같습니까? 장교가 비웃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신분을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국가 기밀을 유출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죠. 내심 불안했지만 한국 대사관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실랑이 끝에 마침내 그들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한 요원이 전화를 걸었죠.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기는 우즈베키스탄 군 정보부입니다. 윤도현이라는 한국 국적자가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요원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또렷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윤도현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 대사관에서 그의 신원을 보증합니다. 어떤 혐의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즉시 석방을 요청합니다. 대사관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장교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국가기밀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가방에서요. 그것은 일반 무역 서류입니다. 증거를 확인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직원이 즉각 대응했어요. 전화통화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행동에 나섰죠. 테이블 위에는 제 파란 한국 여권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들어 장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제 정체성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 여권은 제 권리를 보장합니다. 장교는 여권을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대사관 직원의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우리는 30분 안에 영사 담당자를 보낼 것이며 그때까지 윤도현 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모든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 대사관의 개입 덕분에 저희 가족은 마침내 풀려났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직접 공항까지 동행했고 마침내 우즈베키스탄을 떠날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그제서야 진정으로 안도할 수 있었죠. 창밖으로 타슈켄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 무릎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왔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속삭임이 새어나왔죠. 소피아는 제 손을 꼭 쥐었고 안토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경험 때문에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타나 우리를 막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심사관은 제 여권을 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윤도현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국에 돌아오셨네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꿈이, 그리고 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출국장을 나오자
한국 정부에서 파견한 고려인 정착 지원 담당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미리 준비된 임시 거처와 정착 지원금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고층 건물들과 한글 간판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신기했죠. 할머니의 일기장에 묘사된 한국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이곳이 우리의 뿌리였습니다. 임시 거처로 배정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죠. 안토는 신이 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에요?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질문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서 할머니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남산에 올라 서울 전체를 바라보고 싶다. 할머니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죠. 내일은 남산에 가보리라 다짐했어요.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요. 한국에서의 삶이 쉽지만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짜 고향에 왔습니다. 할머니의 꿈이 이루어졌죠. 저는 그 꿈을 이어 더 큰 꿈을 꾸기로 했습니다. 언어는 알고 있었지만 문화적 차이와 빠른 생활 리듬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한국 사회에 스며들었습니다. 안토는 학교에 적응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처음엔 고려인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이내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됐죠. 소피아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이제는 이웃들과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고려인 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 한국으로 귀환하려는 고려인들을 돕는 일이었죠. 예상보다 많은 고려인들이 한국 국적 회복을 원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국회에서 고려인 국적 회복 절차 간소화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어요. 저는 증인으로 참석해 제 경험을 나눴죠.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라는 역사적 비극 속에서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토록 험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이야기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해 주었어요. 몇 주 후 고려인 국적회복특별법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세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매일 실감해요. 우리 고려인들이 이렇게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더 많은 동포들이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정책이 더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한국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피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고려인들이 뿌리를 찾고 귀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제 삶을 바칠 겁니다. 할머니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고려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요. 대한민국, 우리의 진정한 조국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드는 더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힐링 감동이었습니다.